안녕하세요. 노른자TV입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성완 종축장, 그러니까 천안 아산에 60조를 투자한다는 그런 대형 호재가 발표됐죠. 또 얼마 전에는 용인 처인구 이동훈 남사업에 삼성에서 300조 발표도 있었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지금 삼성에서 지금 아주 본격적인 투자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하는 일대에 돈을 지금 퍼붓고 있는데, 제2의 평택들이 나오는 게 아주 좋은 투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선수들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어떤 부분에 조심을 좀 해야 되고, 또 삼성에서 투자한다는 그 일대 중 하나인 성완 종축장 투자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의 관점에서 한번, 고수들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창모, 네이버에서 부창모를 검색하시면 저희 노른자 TV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나옵니다. 자, 그 카페 게시판에 보시면 이 세미나 강좌가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 전국에서 진행되는 대형 개발, 호재, 투자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 어떤 분석,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서울 경기권이나 지방에 계셔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참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말고 카톡에서 검색창에다가 부동산 투자 10단계 검색을 하시면 저희 노른자 톡방이 나오거든요. 노른자 톡방에 나오면 거기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천안에서 이제 투자한다는 60조 투자한다는 데가 어디냐면 성완 종축장입니다. 자, 성완 종축장은 성완역, 지금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성완역입니다. 여기가 성완역이고, 이제 성완역에서 이렇게 보이죠? 거기 사이트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자, 이 일대가 이제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이전을 하고 천안시에서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 한 대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지사와 지금 천안 박상도 시장이 김태훈 도지사하고 여기다가 삼성한테 통큰 개발을 해라. 여기가 지금 국유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지원을 할 테니까 여기 삼성 차원에서 개발을 해버려라. 이제 그런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대형 호재가 터졌을 때 일반 분들은 내가 알면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다른 영상에서도 떴다방식 투자, 떴다방 땅 투자를 해라, 이런 호재가 떴을 때만 투자를 해라, 그리고 나서 쉬고 빠지고 선수들이 빠지는 타이밍에 빠지고 다시 2차 진입을 할 때 또 진입을 해라, 이제 이런 강의를 제가 몇 개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성완 종축장, 삼성 이런 대형 호재,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책 사업들, 정부 사업들, 재정 사업들이 떴을 때 어떻게 선수들의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 성완 종축장을 사례로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고수들이 한다 그래서 당연히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법인을 활용해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절세적인 부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호재가 떴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제일 그들이 보는 그 관점이 뭔지 그거를 좀 아시면 이런 개발들이 떴을 때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개미들이 다른 일반적인 초보나 개미들보다 훨씬 한두 발 빠른 투자가 돼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재가 떴어요.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여기가 국유지냐, 사유지냐? 근데 천안 종축장은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이제 소유한 국가 땅이죠. 국가 땅이니까 여긴 국유지다. 국유지면은 살 수 있냐 없냐? 없다. 근데 이게 사유지다? 만약 예로 들어서 사유지면은 어떻습니까? 살 수 있는데 들어가야 되냐? 안 된다. 당연히 보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보상을 좀 더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금 받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땅값이 본격적으로 더 튀는 시점이잖아요. 보상 협의나 이제 지급이 되는 시점, 보상금이. 그러면 이렇게 본격적인 지가 상승이 일어나는 시점에 나는 보상금만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서 여기 땅을 살 수 있냐? 없죠. 왜? 땅도 없을 뿐더러 가격대가 쭉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 호가로 땅을 살 수도 없고 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았던 금액과 봐왔던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이미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당연히 보상금으로 사도 얼마든지 더 오를 캡을 보면은 모르기 때문에,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 사는 건데, 그걸 알면은 내가 자신 있게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토지 투자를 해서 이런 대형 호재가 터지면 이런 사이트부터 먼저 찾아내야 돼요. 개발 부진을 피해서 들어가라. 그건 그냥 기본입니다. 자, 기본이고,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볼 때, 내가 이 지역에서 1km 이내에 이런 비도시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녹색 이게 들어간 도시계획 지역이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선수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만약에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성원 종축장이 있는데 이렇게 인근에 있잖아요. 도시 지역이 인근에 있는 데면은 당연히 도시 지역 땅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 투자 수요가 들어올 때는 항상 가수요가 먼저 들어온다 했어요. 가수요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수요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가수요가 먼저 땅값을 한번 올려주고 최종적으로는 실수요가 들어올 때 한 번 더 튀어주는 지역이 어디냐. 왜냐하면 가수요가 들어오는 데들은 투기수요인데, 이런 데들은 이제 비도시 지역들,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뭐 이런 땅들인데, 이런 땅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기반 인프라 시설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뭐 논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그냥 원룸 한 개 지어 올리진 않는다는 거죠. 왜? 임대가 안 나갈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비도시 지역인데도 상권이 형성돼 있거나 어떤 그 생활 편의 시설이 돼 있다? 그러면 또 건축업자들이 손을 댑니다. 지금 뭐냐면 건축업자들이 손댈 지역이냐 안 될 지역이냐에 따라서 2차 실수요가 진입하냐 안 하냐는 건데, 그러면 성원 종축장을 보면은 이게 예로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 도시 지역이. 그러면은 무조건 개발지 인접한 지역을 1순위로 찍어야 돼요. 1순위로 찍고 이제 타겟팅이 됐잖아요. 타겟팅이 내가 어디다 할 건지. 그러면 여기서만 이제 땅을 찾아내면 돼요. 근데 보니까 성원 종축장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차량으로 한 1, 2분 이내에 개발지 진입이 가능한 도시계획 지역이 있어요. 도시계획 지역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인구들이 유입됐을 때 주거와 상업, 그 다음에 도시를 어떤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인근 지역을 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 상승까지 안전하게 일어날 실수요들이 들어올, 개발 수요들이 들어올 도시 지역 땅을 사는 게 좋긴 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도시 지역이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여기 또 성완역 인근이잖아요. 역세권이고.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상권이 형성이 돼 있다. 살고 있다. 그렇다는 건 뭐냐? 개발 수요가 있고 땅값이 이미 좀 오른 상태일 것이다. 뭐 안 봐도 뭐 비디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평당 뭐 2, 3, 400만 원대가 아마 주거지 기준으로 아마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 300만 원 사이 정도 좀 싼 것들이 나와 있는 게 그 수준이다. 그러면 이런 땅들을 내가 개미들이,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살 수가 있냐? 좀 버겁다. 200만 원이면 100평 사면 2억이잖아요. 300만 원이면 3억이고 5억이고 막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여기들이 거래량이 터지기가 쉽지 않다. 터지기 쉽지 않다. 근데 자금력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하는 게 낫다. 자, 그러면 저는 선수 같은 데서 본데 있잖아요.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래량이 많이 터질 지역을 무조건 첫 번째로 사야 된다. 거래량이 안 튀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거래량이 없으면 땅값,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는 않는다. 아파트도 토지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가갱신이 안 되거든.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거주자들이나 그 땅을 사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어떤 수요는 가수요들보단 훨씬 적어요. 투기 수요가 많지 실수요는 많지가 않다.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또 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항상 실수요보다 가수요, 소액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을 일으킬 지역, 이거부터 찾아요.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댔습니까? 땅값이 싸야 된다. 땅값이 저렴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지금 보면은 성안 일대에서 보시면 조금 화면을 올리면 성안 일대에서 여기가 종축장 부지고 여기가 성안역, 이제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서북부.
그럼 여기가 비싸겠습니까? 이쪽이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기존에 생활권이 형성이 돼 있고 개발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성원역이 당연히 비쌀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일반 소액들이나 선수, 하수들,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들이 여기보다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싼 곳이 이 일대거든요. 여기 일대. 여기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디스코로 보시면은 지금 이 일대가 평균 금액이 지금 성화된 일대가 평당 한 101만원 가량 되거든요. 1개월 상간에 50만원대 평균에서 100만원대로 지금 올랐어요. 3월 23일 이제 그래서 이제 기준이죠. 그죠? 3월 달부터 이제 기준. 그게 101만원으로 올랐다는 거는 주거지나 뭐 계획관리, 농림지역 그 거래된 금액들을 평균으로 낸 금액인데 여튼 간에 한 2배 가량 지금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가격대가 한 200~300만 원 한댔죠? 그럼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소액들이 들어가가지고 거래량을 일으킬 때가 이 인근이라 했습니다. 자, 이 인근 성원 종축장 빼지고. 그럼 여기를 제가 한번 가격을 또 부동산 어디로 통해서 합니까? 전화를 해서 해봐도 되지만 네이버 부동산 매물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 부동산 여기서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토지들이 나옵니다. 뭐 엄청 비싸죠. 비싼 게 아니라 이제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19억, 55억, 뭐 100억 막 그냥 엄청나게 금액대가 나가죠. 뭐 보면은 뭐 33억, 뭐 55억, 2억대짜리도 있습니다. 뭐 평당 22만 원 이런 거는 뭡니까?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이 아직 22만 원이면은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건 치고 빠질 수 있는 물건이에요. 초보자들은 샀다가 묶이는 땅이고 농림지역은 왜? 농림지역은 오르다가 말거든. 그래서 그게 어디 선에서 멈추는지를 알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게 그 꼭지에 다다르기 전에 털고 나와요. 호재가 살아있을 때.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평균적으로 보니까 6억대다. 그러니까 이제 평당 150만 원이네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인데 지금 이 인근에 나오는 토지의 금액이거든요. 그럼 150만 원인데 여기가 반경 1km 지금 그림을 맞추면 1km 이내가 100에서 한 200만 원 사이다. 여기도 계획 관리 지역도. 자, 그러면은 개미 우리 소액들이 여기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여기는 서울 경기권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래량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도 투자를 이 선에서 해도 되는데 이 계획 관리가 어디까지 오르냐를 땅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뭐 현재 단계에서는 한 뭐 200에서 한 300만 원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오를 수 있다. 왜? 계획 관리 지역에서 내가 뭐 건축 개발 행위를 하거나 뭐 거기는 뭐 숙박도 있고 음식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근생 건물을 지어서 내가 임대를 냈을 때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뭐 한 400만 원대까지는 더 이상도 나올 수 있고 임대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토기 수요에 와서 내가 치고 빠질 때는 여기보다는 거래량이 여기도 늘겠지만은 튕겨서 나와가지고 단기적으로 할 때는 뭐 이런 지역들. 근데 여기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아파트로 여기 강남이다 치십시다. 강남이라 치면 이 인근 지역으로는 강남 상구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들은 같이 강남하고 비례해서 올라가겠죠. 뭐 여기는 국유지니까 아니지만 올라가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실 강남 진입을 못하는 수요가 인근 강동이나 뭐 판교, 뭐 하남, 뭐 일대로 유입된 것처럼 결국은 투자 자금이 일로 몰리게 돼 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이제 뭐 외곽이라 그러죠. 외곽은 맨 나중에 올랐다가 제일 빨리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에 물리신 분들이 이런 패턴을 알고 제가 마지막에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경기 남부나 동부 쪽에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잡고 빠졌었어야 되는데 못 빠진 거거든요. 안 빠진 계속 오를 줄 알고. 토지도 똑같아요. 당연히 메인 지역이 있으면 그 인근 지역의 가격 파동 형상 때문에 여기가 오르니까 여기를 치고 빠지고를 해두면 되는데 여긴 거래량이 이제 느는 게 쉽지가 않고 금액대도 평수 싸움을 내가 땅은 항상 평수 싸움이랬죠. 평당 금액이 작아야 평수를 늦게 잡고 나중에 매도 시 차익이 커지니까. 그러면 선수들은 이 지역도 이 지역이지만 아직 저렴한 이 지역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평수를 한 평이라도 더 크게 잡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여기 못 들어간 사람이 들어와서 이 거래량보다도 여기 거래량이 같이 늘겠죠? 그러면 여기가 100만 원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100만 원짜리가 200 치는 거하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가 100 치는 거하고 여기는 거래량이 여기보다 적기 때문에 엑시트 할 때 빠질 때 황금성이 이쪽이 선수들 입장에서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역시나 여기도 여기보다 늦게 오르고 떨어지겠죠?
늦게 오른 데서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오르지만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들면 여기가 먼저 거래량이 줄어버린다. 여기는 그래도 개발지 인접 지역이라서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초보든 뭐 약간 중수든 계속 들어와서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지만 분위기가 죽어버리면 이런 데는 또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자, 초보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수 관점에서 볼 때, 이쪽 돈이 되면은 도시 지역을 사는 겁니다. 주거지, 원룸, 다가구마나 다세대 개발이 가능한 땅을 사는 거고, 왜냐면 건축업자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게 되거든요. 자기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자전거래를 해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 나오는 어떤 금액까지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아직도 여기는 저렴하기 때문에 돈이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만약 내가 소액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 내외다, 그러면 이 인근도 좋지만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하단 쪽에 있는 부분들의 도로라든지 접근성, 현장감 좋은 땅을 여기를 보시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큰 호재가 터지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빠지는 차익을 보고, 그래서 또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뭐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보는데 땅으로 들어갔고 약간 분위기가 좀 더 조용해지면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기가 많이 싸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팔면 어떻습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세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봤으면 두 번째로가 이제 내가 샀다가 팔아가지고 단기로 1년이나 2년 이내 팔았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법인 활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선수들의 어떤 레벨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정리를 또 해서 말씀드리면, 성원 정축장 투자를 한다는데 첫 번째는 1km 이내가 하고 인근에 도시 지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좋기는. 다만 소액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땅을 사야 되는데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물건적인 부분은 내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뭐 자금력이 2억이나 뭐 내가 여기 살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여기서 작은 땅덩거리라도 뭐 사도 되지만 평수를 줄여서 내 금액에 투자 금액에 맞춰도 되지만 자금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평당 금액이 아직 상대적으로 1순위 지역들보다 저렴한 2순위 지역들, 이 지역들 안에 있는 이제 뭐 현황 좋은 것들, 도로 좋고 땅 모양 좋고 나중에 황금이 하기 좋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지역에 찾아서 평수를 좀 더 크게 잡는 게 좋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평당 금액이 비싼 데들을, 여기 인근 평당 금액이 비싼 데들 100평 사는 거하고 평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를 200평 사는 거하고 결국은 똑같이 2배 뛰기를 하면은 결국은 평당 금액이 평수가 큰 게 수익률이 2배나 더 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뭐 물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외로 평수가 작으니까 수익률이 적을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떤 고수들의 관점으로서 들어갔으면은 엑시트 할 때도 고수들의 관점으로 엑시트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야지 이런 호재들이 떴을 때 떴다 방식 투자라 그랬죠? 그때마다 움직이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제일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래서 항상 끝났다, 늦었다, 나중에 뉴스나 미디어에서 막 나올 때 늦게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서 농림지역이나 이런 썩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 호재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초기에 선수들이 들어갈 때, 진입할 때 들어가서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가지고 용도지역이나 어떤 도로, 입지, 이거 뭐 지금 섞였는데 입지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용도지역 좋은 이런 것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뭐 아파트도 좋지만 아파트보다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토지 투자, 선수들의 관점을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지 단순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같이 움직이는. 또 제가 부도원 주문이 들어왔네 또. 아유 죄송합니다. 이 영상인데 저희가 지금 또 이 커피 또 베이커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영상을 좀 끝내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